네, 오늘은 제가 요 칠판을 써서 좀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중풍 하면 대부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뇌졸중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중풍이라는 건 한자로 보면 중, 가운데 중자죠. 요거는 뭐예요? 바람풍. 그죠? 가운데 바람. 이상하죠? 그죠? 이게 뭐냐면 바람을 요거는 맞았다. 네, 중풍이 바람을 맞았다. 그리고 요 뇌졸중이라는 거는 이 뇌자를 이렇게 써요. 이게 보면 뭐처럼 생겼어요? 뇌처럼 생겼어요. 그죠? 요게 고기. 그죠? 그다음에 요게 뇌처럼 모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졸중이라는 것은 졸, 중 이렇게 돼요. 졸은 갑자기 쓰러졌다. 그러니까 갑자기 쓰러진 게 뭐 때문에 쓰러졌어요? 뇌 때문에. 뇌 때문에 생겼다 이거지. 그러니까 뇌 때문에 갑자기 쓰러진 거. 요거는 바람을 맞은 거. 그죠? 예전에는 CT, MRI 찍을 수가 없었으니까 뇌에서 생겼는지 갑자기 쓰러졌는데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뇌 쪽으로 요새 이제 CT, MRI 찍으니까 아, 요게 뇌 때문에 생겼구나 해서 뇌졸중이 생긴 거고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이런 병을 그러면 자연에 있는 현상을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저기 산에서 막 연기가 확 나요. 그럼 뭘 알 수 있죠? 불이다. 예. 고기 불났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 맞은 거 어떻게 하냐?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고 아, 저기 이제 바람 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막 이렇게 흔들리고 어질어질하다. 그러면 요건 뭐예요? 푹 맞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바람이 그것만 부나요? 조금 강한 태풍이 불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죠. 막. 쓰러지고 가지가 부러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쪽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한쪽을 못 쓰면 아, 이 사람도 푹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너무 큰 태풍이 올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확 뽑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생명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아, 이거는 푹 맞아서 이런 게 생겼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풍이나 뇌졸중이라는 개념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은 뇌졸중보다는 어떻게 보여요? 조금 더 큰 개념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또 한 면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조금 애매모호하다. 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 CT, MRI 검사가 다 발달됐으니까 이게 뇌졸중으로 판명이 되고 또 이거는 중풍과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뇌졸중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뇌졸중은 뇌 혈관 자체를 통해서 뇌 신경 자체가 영양 공급을 받거든요. 네. 산소도 받고 영양분도 받고 그런 거 혈액을 통해서. 그러면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졸중이 생기는데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뇌경색. 네. 두 번째가 뇌출혈. 혈관이 뭔가 자꾸 찌꺼기가 생겨서 딱 막혀버린 거. 그리고 뇌출혈은 이게 팡 터져버린 거. 이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쉽게 생각하면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게 농사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요. 농사를 지려면 물이 제대로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벼농사를 지면. 그죠? 영양분이 가야 되는 건데. 근데 가물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라지면 말라요. 농사가 안 되잖아요. 이 말라지는 게 바로 뇌경색. 물의 근원이 아니니까 신경세포들이 점점 죽어가는 거고. 그런 다음에 홍수가 막 났어요. 그러면 또 벼가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뇌출혈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뇌출혈이 위험할까요? 뇌경색이 위험할까요? 둘 다 위험해요. 네, 맞아요. 그렇죠. 여기 5,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 있으면 뭐 집어요? 둘다 좋아요. 둘 다 집어야 돼요. 둘다네. 둘 다 어려운 거. 둘 다. 저는 10,000원짜리 돈을 냈는데. 네, 두 개 집어야죠. 둘 다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거를 조금 막아야 되면 그게 왜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방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 뇌졸중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의학 지식을 통해서 다 알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한의학적인 생각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풍이란 말이에요. 풍. 중풍, 바람풍이면 바람을 맞았다 일단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바람이 뭘까? 외부 환경이에요. 바깥에 찬바람이 불거나 일교차가 심할 때 중풍이 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외풍이다라고 얘기해요. 바깥의 외부적인 환경. 이거는 내가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없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모자 써야죠. 도망가야죠. 피해야죠.
피해야죠. 피해. 도망가야지. 그죠? 예. 이 외풍은 특히 이제 겨울철 되면 조금 불편해지는 현상이 많이 생기거든요. 예. 혈관이 좁아지니까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내풍이에요. 내풍. 내풍. 안에서 우리 몸 안에서도 이 바람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네. 자, 바람이 일어나는 건 무엇이 있을까? 태풍은 언제 일어나죠? 여름에. 예. 습하고 열일 때. 예. 그래서 습담이라는 것이 생기면 바로 이게 중풍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생기게 되면 중풍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5가지 패턴을 한의학에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습담에보다는 화열이에요. 화열. 아. 열 받는 거지 쉽게. 예. 그죠? 화열. 그다음에는 음허라는 게 생겨요. 너무 많이 화를 들이면 우리 몸에 진액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 차까지는. 그다음에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어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혈. 그다음에는 기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기허. 기가 허하구나. 예, 기허. 기운이 없는 거죠. 혈액을 돌아가면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습담인 형태에 나타나는 경우 이런 환경이 어떤 거냐 하면 몸이 좀 비만한 사람. 네. 비만한 사람들을 보면 요 이마 미간이 좀 좁아요. 아. 그다음에 목덜미가 짧아. 예. 아, 그래요? 그죠? 습하면은 불순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혈관도 좀 압박이 될 거 아니에요. 목이 짧으면 어떻게 돼요? 목이 긴 짐승이 아니라 목이 짧은 짐승은 뇌로 올라가는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크게 근데 생길 선생님,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짧으면 더 빨리 올라갈 것 같고 길면 오래 요게 걸릴 것 같아요. 막혀버리면 금방 확 문제가 생겨버려요. 아, 막혔을 때.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비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비만 체중 재보면 알죠. 체중 재보면 알죠. 예. 체중이 없으면 보기에도 어떻게 해요? 알아요. 자기 손목을 재보면 돼요. 아, 엄지손가락하고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여기 손목을 한번 돌려봐요. 이렇게. 네. 요게 이렇게 맞죠? 요게 딱 잡히면 괜찮은데 안 잡힌다. 요건 비만이야. 아 이게 안 잡히는 경우도 있군요. 네. 안 잡힙니다.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데 선생님 제가 저 병원에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혈관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혈관에 찌꺼기가 많이 끼어가지고 이게 그 위험하다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습담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나는 뭐 이때는 뚱뚱하지도 않고 그런데. 습담이라는 거는 그런 경우는 조금 어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혈관에 찌꺼기가 있었다, 네. 덩어리가 있다. 이런 건 어혈이라는 개념이고 배부분 습담이라는 것은 비만한 체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몸에 불순물이 조금 많이 생겼다. 과잉돼 어혈도 역시 있다. 위험한 겁니까? 그렇죠. 네, 경동맥이 좀 문제가 생기니까 또 어혈이라 해서 좀 나은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나쁜 겁니다. 요 환경이 되는데. 자, 습담 체질이 왜 문제가 비만이 있게 되면 무슨 병이 잘 생기냐면 고혈압도 잘 생기고요. 고지혈증도 잘 생기고 혈당도 잘 생겨요. 근데 비만하다고 해서 다 중풍이 오는 건 아니지만 이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2.35배 정도 많이 생긴다고. 꽤 높군요. 그리고 특별히 복부 비만이 있는 분, 복부 지방이 있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중풍이 더 많이 올 수 있다. 남자하고 여자에 비했을 때는 여자가 훨씬 더 많이 생겨. 이게 바로 습담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뭐겠어요? 체중을 조절해야 돼요. 그렇죠. 체중을 조절해야 돼요. 그죠? 체중을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덜 먹어야죠. 아. 이 먹는 게 들어와서 얘가 나가질 않으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계속 욕심적으로 쌓아두니까 몸이 비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먹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운동을 해야죠. 운동하고. 네, 운동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땀이 나야 돼요. 상당히 쉽게 말씀하시네요, 네, 교수님. 땀이 나야 돼요. 네, 땀이 안 나면은 맞습니다.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목덜미가 조금 아파요. 그래서 이 목덜미를 조금 눌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요, 예. 가볍게 들고 귀 뒤쪽으로 가보세요. 예. 그럼 귀 뒤쪽에 온폭 파인 데 있죠. 네. 예. 거기가 풍지라는 혈인데 거기를 눌러주는 거예요. 아. 한번 눌러볼까요? 네. 꾹 눌렀다가 꾹 눌러보세요. 5초 정도 힘있게 눌렀다가 살짝 뛰어보세요. 어우 시원해요. 어때요? 네. 시원하죠? 네네. 이게 열받는 분들은. 오, 선생님이 보여요. 두 번째는 화열이에요. 화열은 화를 자꾸 내는 거예요. 예. 성격이 급한 분. 그러네요. 불 같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간장과 심장에 열이 있다고 해요. 간장과 심장에 열이 있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간 검사해 보면 뭐 열이 있나?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이때는 화를 잘 낸다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그다음에 급하다는 거. 네. 성격이 불같다는 거예요. 예, 예. 이런 분들이 되게 보면 중풍 환자들 보면 한 3분의 2 정도가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열을 받고 분노하면 뭐가 생기냐? 얼굴이 활짝 나오잖아요. 예, 예. 그리고 뒷목이야. 네, 드라마에서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거 봤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대부분 그런 경우거든요. 네가 네, 이런 그런 분들은 맥박이 빨라져. 손이 부르르 떨리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혈관들이 끈적끈적해진다. 그렇구나. 그래서 문제를 생기고 그러다가 갑자기 하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 예. 그다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가라앉혀야지. 예. 네. 그죠? 불을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슴을 좀 시원하게 해.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박하차 같은 거를 드시는 거예요. 박하요. 참.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맥이 막 빨라지니까 맥을 좀 가라앉혀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숨을 크게 쉬셨다가 단전호.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크게 들이셨다가 해서 요 내 맥박을 한번 재보면서 예. 빨라지던 그 맥박이 조금 천천히 내려도록 평상심을 갖도록 만들어줘. 그래야 자기 수명까지 자기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냐면은 이게 너무 심해졌어. 그다음에 계속해서 열받는 일이 생기면 우리 몸이 바짝바짝 마르죠, 혀가. 네, 네, 네. 말라요. 혈관도 바짝바짝 마른단 말이에요. 그런 형태가 바로 음허 형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냐면 우리 몸에 물 기운이 없으니까 불 기운이 막 올라가는 거야. 예. 그 쉽게 얘기하면 그래. 주전자에 물을 넣는데 물이 얼마 없어.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금방 팍 끓잖아. 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 몸에 물 기운이 없으면 팍팍 쓰니까 급하게 열이 오르는 거야.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거야. 달아오르고. 그죠? 그러면 식은땀도 확 나버리고 이런 마치 갱년기 증상처럼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음허 현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화나면 냉수 가져라고 그래.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냉수부터 먹어서 불을 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냉수를 먹게 되면 속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리차를 먹는 게 좋습니다. 또는 구기자차나 그다음에 밤, 그다음에 오리고기 오. 뭐 이런 것들을 드시면 좋고요. 또 이런 분들에게 좋은 것들은 뭐냐면요. 발바닥 지압하시는 게 좋아요. 용천이라는 부위가 있거든요. 예, 발바닥 예, 가운 예, 예. 밑에 있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용천이 뭐냐면 샘이 용소 숨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발바닥 분들을 눌러주거나 아니면 발바닥을 지압을 하시면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요. 또 그다음에 어혈이 있는 거죠. 어혈은 아까 말씀드렸지 피가 덩어리가 생기고 혈관이 혈관벽에 딱딱 달라붙어 흐름이 좋지 않게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자꾸 저리거나 불편해지는 생각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네. 제가 진짜 그런 증상이 있어요. 제 20대 때 운동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목욕을 하는데 갑자기 탁 하고 머리를 뭐 치는 거예요. 네, 그 네. 반이 쫙 나눠지는 느낌이 네, 있으면서 네. 왼쪽이 계속 저려요. 근데 제가 건강검진을 받거나 뭐 이렇게 상담을 받아도 나타나진 않는데요. 근데 저는 지금도 저리거든요. 네, 그거 좀 위험한 거죠. 이게 뭔가 혈관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순환이 좀 안 돼 있는 상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반쪽이 그렇게 되면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데 대개 막 눈이 떨리거나 아니면 팔을 움직이거나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말초성으로 생긴 거냐 아니면 중추성으로 생긴 거냐. 다시 말해서 중풍이냐 아니냐를 감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남자분들이 술 드시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갖고 팔이 이렇게 안 움직여갖고 오신 분이 계세요. 예. 그래서 이분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보니까 중풍은 아닌 거야. 딱 본 게 뭐니까 그 전날 술을 많이 드시고 그냥 바닥에서 이러고 주무신 거야. 그래갖고 혈액순환이 돼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거 중풍 아닙니다. 그랬더니 같이 오신 가족분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감사할 게 아닌데. 이게 절인 것들 이런 것들은 순환이 잘 안 돼서 생기는 경우고 그런 경우 또 마비가 생기는 경우나 눈꺼풀이 생기는 경우는 말초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요 말초성은 치료만 잘 받으면 거의 완벽하게 좋아질 거니까 미리부터 겁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저희가 안면마비 환자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오는데 처음에 딱 오시면 되게 불안해하세요. 네. 왜냐하면 첫 번째 뭘 생각하냐? 중풍 아닌가? 그렇죠. 그죠? 마비되는 거 아닌가? 예. 내 나이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오시는데 제가 딱 설명을 드리고 이건 중풍 아닙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겁낼 건 없는데 그러나 이게 계속해서 저리거나 반복해서 저리게 되면 이런 어혈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혈관에 덩어리가 생기거나 뭐가 끈적끈적하거나
혈관벽이 약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거나 네. 이런 현상이 생기면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기가 좋으냐 하면은 족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기요. 족욕. 발에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보면 찌든 째 같은 거는 뭘로 닦아야 잘 닦이죠? 뜨거운 물로. 뜨거운 물.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도 발을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줘야 되고요. 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허예요. 기운이 딸린다는 거죠. 원기가 딸린다. 예, 예.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선생님, 제가요 한동안 그 갑상선 기능 저하가 돼갖고 기운이 없어갖고 기어 느낌 있었는데 그럼 저는 중풍이 올 확률이 많은 건가요? 내 기혈하는 거는 기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고 혈관을 돌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뇌로 올라가는 게 심장으로부터 한 20%가 올라가야 제대로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힘이 그만큼 없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라고 볼 수 그래요? 있고 나이가 들게 되면 또 노화 현상이 되면 기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면역력도 떨어지고 이런 중풍이나 이런 것들 갈릴 수 있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삼. 같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 대개 이런 분들을 보면 손발이 차요. 네네.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래서 순환을 잘 시켜주는 이런 형태에 있는 환경들을 잘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아유, 이 중풍에 취약한 체질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그러게 주셨어요. 말입니다. 네. 근데 교수님 중풍이 진짜 또 무서운 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빡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분명히 전조 증상, 뭐 신호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걸 좀 짚어주시겠어요? 그렇죠.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병이라는 건 전조증이 있어요. 예, 예. 그 병이 생길 수 있는 낌새가 있거든요. 그걸 한의학에서는 미병이라고 그래요. 병을 치료할 때는 이미 병이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치료해라라는 것이 미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 낌새를 알고선 치료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런 증상이 생기면 에이 뭐 괜찮겠지 뭐. 피곤해서 그런 거. 쟤도 그런데 뭐 아무 이상 없더라. 이렇게 뭐 그냥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막아야 되는데 최대한 막아보지만 안 됐을 경우 초기 증상이 났을 때는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뇌졸중 학회 같은 경우는 빨리라는 의미로 기억하기 위해서 패스트라는 운동을 해요. 빨리다, 그죠? 자, 패스트. 패스트 보면 이게 FAST. 증상이 이럴 때 F는 뭐예요? 얼굴. 얼굴이 마비가 돼서 한쪽이 안 움직인다. 그다음에 A는 뭘까요? 팔다리가 움직이지 못한다. 그다음에 S는 말이 좀 말이 잘 안 나온다. 말을 잘 못하는 거죠. 그치. 이렇게 되면은 바로 뇌졸중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뭘 해야 된다? 시간, 골든타임. 골든타임이라는 거. 빨리 흔들어 깨우려 뭘 먹이려고 하지 말고 빨리 어디 119에 전화해요. 전화를 하라. 빨리 치료하게 되면 후유증을 덜하게 되지만 늦춰지면 신경세포가 완전히 손상이 돼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간다는 거죠. 그게 몇 시간이나 대개 우리가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뇌라는 것은요, 우리가 영양 공급을 상당히 많이 받는, 그리고 뇌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일상생활을 하기가 못하잖아요. 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운동하는 거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게 바로 뇌인데, 뇌라는 것이 한 10g 정도당에 1분당 약 50ml가 돼야 돼요. 이 정도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얘가 한 10mm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은 뇌가 영양 공급을 잘 못 받아요. 그러니까 뇌의 기능들이 점점점 못 돼서 말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3시간 이상 되면 뇌 신경세포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죽기 전에 빨리 회복을 하게 되면 이 증상들이 개선이 되니까 100%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런 증상이 생기면 무엇보다도 119에 전화해서 빨리 치료해갖고 요 막혀준 것들을 어떻게든지 뚫어서 회복시켜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런 증상 나타나면 어르신들은 아유 자고 나면 괜찮겠지 뭐 하루 그렇죠, 이틀 그렇죠. 지켜봐야지 이러는데 3시간 안에 병원으로 얼른 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결국 몸의 흐름, 이 소통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모든 것이 소통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깥에 있는 바람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바람에 우리가 소통하면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많이 중요하는데 다른 사람과의 소통보다도 내 마음과 내 몸과의 소통을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그 소통이 뭐예요? 바로 이 내풍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불균형이 생긴 거. 나쁜 기운이 들어와서 이것들을 잘 조종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오뚜기가 넘어지려고 다시 일어나잖아요. 네. 그런 능력들이 회복이 그런 문제가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네. 세심히 관리해서 관찰해서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수님 네. 강의를 워낙 잘하셔서 지금 시청자 질문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잠시 앉으셔서 네, 네. 물 한 모금 하시고요. 네, 네, 저희가 네. 시청자 질문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이요. 쓰리고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중풍에 걸릴 확률이 절반 이상 올라간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이렇게 이게 하네요. 뭐 고혈압, 뭐 고지혈증, 뭐 혈당, 뭐 네. 높고 뭐 이런 거였죠. 네, 이제 고지혈증, 고혈압, 뭐 고혈당, 네. 그죠? 예. 이거는 뭐 삼고라고 얘기하는데 예. 삼고라고 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쓰리고 해야 이해할 수 있는 이게 뭐 다 생활습관병이에요. 예, 예. 그죠? 많이 있다는 거야. 너무 많이 축적돼 있다는 네. 거, 쓸데없는 게. 네. 그래서 고혈압이에요. 혈압이 너무 높은 거야. 그 혈압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혈관들이 막 압력이 더 맞으니까 혈관들이 많이 힘을 가해지다 보면 혈관벽이 약해지잖아요. 네. 그럼 혈관벽 자체가 피를 잘 묽게 해주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덩어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혈관이 터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혈압이 높으면 잘 치료를 안 해요. 왜냐하면 증상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병명이 침묵의 살인자. 그리고 혈압약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런 분들한테. 그러면 밥은 한 번 먹으면 평생 안 먹어도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혈압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 중요한 건 짠 거 안 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혈당이죠. 네, 당뇨가 높은 거예요. 그렇죠. 네, 혈당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이 끈적끈적해져요. 네. 우리가 그 뭐 포도주 같은 거 통에 보면 이게 만약에 거의 나갔던 경우에는 그 통에 보면 이게 빠져나가면은 맞죠. 건조해지면 이게 남아있죠. 끈적끈적하잖아요. 네. 설탕 같은 네, 거 네, 맞죠? 네, 네. 그죠? 네. 그게 바로 혈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혈관벽에 그런 게 생겨요. 사실은 당뇨병에서는 혈당도 중요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문제가. 이게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지면 예. 혈관벽을 딱 막아버리니까 중풍을 생길 수가 있겠죠.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이게 다 뭐예요? 생활습관병이에요. 맞아요. 생활습관병은 뭐예요? 내가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내가 고칠 수가 있는 병을 고쳐야 되는데 약에만 의존하거나 그러지 말고 잘 내 마음을 소통을 잘해서 잘 고쳐가면 중풍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럼 다음 질문 또 살펴볼게요. 한 번 쓰러진 사람은 반대편으로 또 중풍이 올 수 있다. 사실 중풍이 온다. 재발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중풍이 한 번 오신 분들은 항상 재발 걱정하세요. 예.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또 반대로 너무 걱정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중풍은 한 번 걸리면 한 번 혈관이 막혔다는 건 또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6개월 동안에 잘 관리 안 하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저희 병원에 얼마 전에 중풍이 재발해서 오신 분들 계신데 그분들은 술을 많이 드신 거예요. 아, 술을. 술, 담배는 중풍이 걸리면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오셨길래 이제 술,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평생 드실 술과 담배는 이미 다 드셨을 텐데요. 그렇죠. 이미.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끊으시고 예. 관리를 좀 하셔야 다음에 또 오면 크게 옵니다. 이렇게 조금은 겁은 주죠. 네. 실례지만 교수님께서는 술 담배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생각이 마음 모아 최시중 씨가 술을 끊기를 예,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아. 앞서서 중풍이랑 어떤 병이고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전조 증상 이런 걸 쭉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요. 그 건강 지압법은 물론이고 기혈 순환을 주는 마사지법, 또 생활 속에서 중풍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어서 배워보도록 네, 이 하겠습니다.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교수님 강연 다시 하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예, 박수로 한번 힘을 네. 모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박수를 하실 때는요. 힘 있게 하셔야 돼요. 예, 예. 다시 예, 쳐요.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그렇죠. 이 손의 지압점을 누르는 효과가 그렇죠. 있겠군요. 왜냐하면 손이요 인체의 축소판이에요. 이렇게 네. 보면 사람 몸처럼 생겼잖아요. 여기 머리고 팔, 다리. 그러니까 온몸의 순환을 좋게 해서는 박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앞판만 있는 게 아니라 뒷판도 있잖아요. 뒷판들. 그 뒷판치라고 그러면 되게 이렇게 쳐요. 왜 이렇게 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치면 쉬운데. 자, 사람의 병은요. 한의학에서 개념을 보면 천지인이에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그죠? 소통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자연인데 하늘이에요. 그리고 땅과 사람이에요. 사람이 딱 있으면 병이 오는 거는요.
내 바깥에 있는 환경 때문에 병이 나한테 쳐들어와요. 예. 그다음에 땅에서 나는 거 먹는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돈, 먹는 거. 네. 이런 것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새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병이 와요. 그래서 이 관계에 각각의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을 따라 살면 건강한 거죠. 이게 하늘의 법칙은 뭐냐면 때예요. 시간을 잘 맞춰서 살아요.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시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역행하면 병이 생긴다. 그죠? 순천자는 살지만 역천자는 죽는다는 말이 그런 의미. 그죠? 하늘의 때를 잘 알아야 돼. 그죠? 여름인데 두꺼운 옷 입고 가고, 그죠? 겨울인데 그냥 옷도 벗고 다니고, 이건 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다음에 땅의 것들은 잘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은 잘 화목하라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구나. 요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하늘의 때예요. 때. 때를 아는 건강법. 그죠? 봄, 여름, 겨울, 가을. 때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사계절이고 또 하루로 보면 24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거든요. 우리 몸에 생체라는 게 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모르겠지만 계속 사람이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생체 시계가 돌아가는데 1년이 12달 있죠. 하루는 24시간 있죠. 경락이라는 게 12개가 있어요. 계속해서 순환시키는 경락이 12개가 있는데 그게 2시간마다 배당이 돼 있어요. 그게 어딘가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을 한번 신기하다. 보시면 짠. 딱 나오고. 네. 생활계획표가 나왔네요. 네, 생활계획표죠. 예. 생체 시계예요. 저게? 그죠? 이게 이제 현대에서는 시간생물학이라는 용어로도 많이 쓰거든요. 예. 자,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기운이 시작하는 곳은 어디냐면 폐예요. 폐.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게 있어도요, 호흡이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예. 호흡이 있어야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애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응애 하고 울잖아요. 그게 뭐예요? 호흡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꽈여 있던 것이 확 펴지는 호흡이 되는 거예요. 자, 폐가 작동하는 시간이 처음이니까 이게 몇 시예요? 3시부터 5시. 호흡이 일어나는. 호흡은 뭐예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받는 게 호흡이에요. 예. 그럼 요 시간에 뭘 해야겠어요? 가급적 일어나야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5시예요? 예. 우리 이제 대개 보면 예전에 요 새벽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예.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니들이 이게 새벽에 물 떠놓고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요게 요 시간이에요. 교수님, 저는 5시 10분에 일어나는데 괜찮을까요? 뭐 그 정도까지는 제가 가지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대장이 작동하는 시간이 5시. 가야 되는 거야. 대장은 뭐예요? 화장실 가요. 화장실 아침에. 배변은 얼마나 걸려요? 1박 2일 걸려요. 오. 어제 먹은 게 오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안 나가고 쌓이니까 변비가 생기고 또 잉여의 것들이 생기니까 고지혈증 뭐 이런 게 막 생겨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다음에 화장실. 대장 가서 화장실 가서 전에 있던 변들을 쫙 파요. 예. 그럼 뭘 해야겠어요? 먹어야지. 채워야죠. 네. 근데 위장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 시간대가 네, 위장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밥을 꼭꼭 챙겨 먹어요. 아침밥을 신기하다. 네. 아침밥 안 챙겨 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아이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침밥 하나도 안 먹는 남편을 뭐라 그래요? 영식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식이 대통령 아들이 영식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한 끼 먹으면 한식, 일식, 예, 일식. 두 끼 먹으면 양식, 세 끼 챙겨 먹으면 삼식이라고 그러죠. 예. 세 끼 챙겨 먹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비장이 작동하거든요. 비장은 뭐냐면 소화기계통은 손과 발을 뜻하는 거예요. 손발을 하면 뭐예요? 열심히 일해야지 이때는. 일하는 거예요. 이제 일을 시작해라. 일 시작하고 그다음에 심장이나 소장은 뭐냐면 이 기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다른 사람과 사회생활 하는 거예요. 만나고. 기쁘게 만나고 즐겁게 하고 요때는 점심 먹고 요때 필요하면 낮잠도 한번 자고 낮잠도 잠깐 자고. 그다음에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몸이 물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방광, 물 먹어줘야지. 물을 많이 예, 마시고. 물 먹어주고 그다음에 콩팥이. 콩팥은 해독하는 우리 몸에서 몸을 영양분을 저장하는 거예요. 예. 그럼 요때 뭐예요? 저녁을 먹어야지. 저녁을 먹는. 우와. 요때 저녁 먹을 때 바로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술이에요. 기왕 먹을 바에는 저 네, 시간에. 왜냐하면 술 주자를 보면요 이렇게 써요. 일찍 시작하네요. 나는 그러면 저 요게- 시간만 빼놓고 다 술 먹었으니
좀 이르긴 이게 하네요, 시간이. 물숫자에다가 닭유자예요. 아. 자축인묘 진사오미 진사오미. 신. 그때 유시에 요때 술을 먹고 누구처럼 먹어야 돼? 닭이 물 먹는 것처럼 살짝 물 한 모금 먹고 홈씨. 네. 요 시간. 그러고 나면 마음에 관련된 게 심포라는 경락인데 심포예요, 심포. 예, 예. 마음. 네. 요거는 기쁨을 또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시간이 사실은요. 남녀가 사랑하기 딱 좋은 시간이에요. 아. 7시에서 9시요. 요 시간, 요 시간. 아주 딱 좋은 시간이에요. 너무 이른 거 아닙니까? 아, 요 시간. 그냥 새겨들 들으세요. 그다음에 요거는 3초라는 거예요. 3초. 어. 3초라는 건 개념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심보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이게 12개의 경락에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몸의 불순물들을 제거시켜주는 수액 대사를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 이제는 더 이상 먹지 마. 아. 이제는 배설의 바깥 불순물 버려야 돼. 하는 시간이에요. 이때는 그러니까 야식을 먹으면 안 되겠지. 그거는 때를 모르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는 요 때는 충분하게 잠을 자는 자야 시간이에요. 아. 요 때 충분하게 수면을 사야 성장 호르몬도 많이 발달하고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면역력도 좋아지고 우리 몸 질병을 이기는 힘이 더 고 애들은 자꾸 크거든요. 예, 예. 이 간이라는 거는요, 우리 왜 방패 간자를 이렇게 쓰는데 간이라는 거는 해독시켜주는 작용도 있지만 보호해주는 작용도 있고요. 이거는 혈액을 많이 저장하는 탱크라고 보시면 돼요. 서 있을 때보다는 앉아 있을 때보다는 누워 있을 때 혈액을 저장하기가 쉽잖아. 이때는 무엇보다도 숙면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규칙적으로 생활해요. 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일어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톱니바퀴처럼 움직여라. 움직여줘야 되는. 순환을 시켜라는 거죠. 어디가 흐름이 막히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흐름이 막히지 않게 계속 순환시켜줘야 되는데 그 순환을 물이 고이면 썩듯이 예, 예. 마찬가지로 순환이 안 되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강하기 위해서는 손을 가지고 건강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손이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손이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뇌의 기능을 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을 자꾸 움직여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는 이유는 바로 손을 자꾸 움직였다는 자꾸 거예요. 움직여요. 어려서부터 뭐 했죠? 젓갈질. 짝짝. 잼잼. 네네. 요거. 요거 곤지. 네, 요거 했기 때문에 예, 머리가 예, 좋은 맞아. 거예요. 이 외국 사람들은 이거 안 하나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어려서부터 이렇게 해서 운동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아 다시 칠판으로. 네, 칠판으로 가서 왜냐하면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첫 번째, 손가락이 내 손 안에 모든 건강이 있는 거예요. 예. 자, 5가지의 이 경락의 기능들을 확인해 볼게요. 예. 첫 번째가 폐예요, 폐. 폐. 어. 엄지가 폐예요. 엄지가 폐. 엄지가 일어나는 당신이 것도 최고입니다. 예,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시작하는 게 폐라고 그랬잖아요. 폐. 폐가 제대로 작동 아니면 숨을 잘 못 쉬니까 예. 생명의 위험이 있죠. 당신이 최고입니다 할 때 옆에 있는 분 한번 해보세요. 아 기분 좋죠.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최고입니다. 오. 왜 최고냐 하면 이 손가락은요 다른 손가락하고 다 닿습니다. 아. 자 나머지 손가락은 다 안 닿아요. 아니 여기 닿는 분 계세요? 둘째하고 셋째. 네, 닿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다 닿아요.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 때문에 우리가 젓갈질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엄지가 중요한데 이 엄지는 또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몸을 이렇게 고무풍선에 바람을 훅 불듯이 마음의 기백을 좀 세워주는 거예요. 예. 근데 보게 보면 이런 기백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손을 쥐고 있으라 그러면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감춰요. 아 왜? 이렇게 피지 못해요. 아. 이렇게 감추는 경향들이 있고요. 요 패자는 보면요. 이게 6달월의 시장시제예요. 예. 시장에는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우리 몸에서 중요한 호흡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가 두툼하면 예전에 재물복이 있다. 얼른 맞아. 쳐다보시는. 어디요? 예, 예, 여기 엄지가 여기가 두툼하면 재물복이 있다고. 이 정도면 두툼한 거 아닌가요? 네. 재물복 있네. 그런데 저렇게 이제 빼빼 마른 사람이 두툼하면 재물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몸이 뚱뚱한 사람이 부모 이렇게 있으면 욕심이 많다. 자기가 가진 것도 많은데 이것까지 가진다고 하니까 욕심이 많다. 그러니까 제가 욕심이 많은 거. 선생님, 제가 그 4년 전에 폐암 수술을 하고 1년만 있으면 이제 완쾌 판지름을 네, 받는데 네. 여기를 이렇게
자주 그렇죠. 만져주면 엄지 손가락들을 거예요. 요 폐를 좋아지게 하는 게 엄지 손가락인데요. 제일 좋은 데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어제라는 혈이 있어요. 예. 어제. 혈 오늘 이름이 어제 이런 어제? 게 그런 네. 의미가 아니라 자, 여기 보면 물고기 배 모양이라는 거예요. 네. 요 어제혈. 여기 보면 요거 중수골이라는데 요 뼈하고 요 뼈 사이에 요 가운데 부분이에요. 그 위를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네네. 여기 온폭 파인 데가 이어지는 데가 가운데 부분. 어디야? 여기 여기. 아니 요 뼈, 요 정도. 요 이어지는 데. 아 여기. 아, 네, 네. 이렇게 파고 내려오면 뼈를 타고 내려오면 온폭 파진 데가 있어요. 예, 맞아요. 그죠? 네. 고기를 누르는 거예요. 아. 거기 누르게 오, 되면 네. 기침을 발작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예. 이런 분들한테 여기를 눌러주면 기침이 멎어져요. 순간 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침을 많이 하면 여기를 좀 눌러주시고 폐가 약한 분들은 여기를 누르면 조금 더 아파요. 네. 그래서 아파요. 여기를 계속해서 반응을 아프세요? 점을 눌러주십니다. 아프시죠? 좀 불편하시죠? 자 여기 그림에 보면 어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건 조금 위쪽이죠. 네. 여기하고 여기 아래로. 중간 정도 예, 예, 이렇게 예. 위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제 어제. 아프세요? 자 어딘지 아시겠어요? 네. 예, 네, 예. 잡혀지죠? 잡혀져요. 두 번째 손가락은요, 바로 대장과 관련돼 있어요. 예. 대장은 물기를 조금 이렇게 흡수하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거칠어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손가락이 좀 긴 사람이 좀 까칠해요. 그래요? 아, 전좀 네. 짧고. 왜 제 손을 보세요? 그리고 이게 길면 조금 가난한 상이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아, 모기가 네. 갸름하면. 그리고 요거 손에 재밌는 건 뭐냐면 손가락으로 보면 예. 이 손가락의 크기를 보고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두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의 크기를 딱 보면 두 번째 손가락하고 네 번째 손가락의 차이가 네 번째 손가락이 길면 남자고요. 예. 아. 두 번째 손가락이 길면 여자. 저 여잔데요. 네. 신기하다, 진짜. 와.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경혜 씨처럼 예. 저 여잔데요. 왜 두 번째 손가락이 길어요? 이렇게 아, 짧아. 짧아요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면 그분들은 남성으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뿐이다. 아. 여성적인 것보다는 남성적인 게 아니, 훨씬 그러니까 더 워낙 많이 쾌활한 의미하는 거예요. 성격을 네. 또 갖고 네. 계시죠. 여장부 그런 스타일. 성격, 여장부 스타일일 분들. 예, 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이런 경우가 또 상당히 많아요. 네. 자, 이런 분들은 대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합곡이라는 혈이에요. 예. 이 두 번째 손가락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자, 이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찾는 게 좋냐면요. 엄지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면 여기 주름 있죠. 예. 주름을 요 사이에다 이렇게 갖다 대보세요. 아. 그리고 요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대면 아. 요 뼈가 닿는 아, 부위에 네, 여기서 네. 위아래 보면 온폭 네. 들어간 부위. 네, 쏙 맞아요. 들어가는데. 그렇죠. 제가 한번 좀 펴볼게요. 자, 요 부위에다 이렇게. 네. 요게 맞아요. 합곡이라는 예, 혈이에요. 예. 아.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볼게요. 예. 자, 여기를 눌렀을 때 좀 아프다. 네. 그러면 내가 조금 소화가 잘 안 되는. 평소에 잘 안 되는구나 해서 얘를 자꾸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급체했을 때도 여기를 누르는 게 아주 좋겠네요. 급체했을 때 바로 여기를 누르면 어떤 분들은요 누르자마자 그 하고 들음하시는 아, 거예요. 그 정도.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 끝나면 이제 세 번째 손가락을 해야 예, 되겠죠. 예, 예. 세 번째 손가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의 인초의 축소판이라 했잖아요. 뇌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억력을 향상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고 예, 집중력을 좋아지는 게 좋아요. 예, 예. 그러니까 수험생들 같은 경우 이렇게 하고 또 졸음운전 하시는 분들. 아. 근데 졸음운전 하실 때 제일 좋은 거는 여기 누르는 게 아니라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죠. 꼭꼭꼭꼭. 네. 꼭꼭꼭꼭. 네. 여기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력이 깜빡할 때 갈 때마다 아, 좋고요. 순간적으로. 그 사람들이 기억만 하면 안 되잖아요. 기억이 너무 터지면 안 되잖아요. 예, 예, 어떻게? 예. 잊어먹어야 돼. 예. 그럼 어느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여기를 눌러줘요. 예. 기억하고 싶지 아, 않은 망가. 것들을 잊어버릴 때. 그럼 빨리 잊어먹는 거예요. 예. 여기를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 그러니까 뭔가 여기- 후회되는 일이 있다 싶으면 그렇죠. 여기를 많이. 여기를 쓰레기통 자주 비우는 누르면 거죠. 갚을 돈 안 갚아도 되겠네요. 아유,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정말 저 사람과는 오래 사귀고 싶다. 오래 만나고 싶다 그러면 번째. 가운데 손가락을 계속 누르고. 이렇게 만지면서 이야기를 하고 예. 그 왼수 같은 인간을 만나면 네 번째를 계속 예. 만지면서. 그나 막 보고 나 너 싫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예, 예, 예. 그러면 웃으면서 네. 네. 아니 어머니들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여기가 기억하는 거예요. 반대로 잊어먹는 거. 그렇죠. 거꾸로 하면 그렇죠. 그 왼수한테 이렇게 하고 좋은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교수님
교수님 그러면 화가 나서 스트레스 받을 때도 여기 누르면 그 화가 좀 진정될까요? 네, 그 다음 얘기할게요. 어. 화가 받는 게 새끼 손가락이에요. 아, 여기. 이건 마음과 관련돼 있어요. 손가락이구나. 여기가 발달된 사람 예술적인 감각이 좋아요. 오. 이 부위는 사람의 마음과 관련. 마음은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불같은 성격에 불같은 경혈이 있어요. 그거를 눌러주면 화가 가라앉아요. 그렇죠. 그거 어디냐면 손을 가볍게 쥐어보세요. 예. 가볍게 주면 새끼 손가락이 닿는 부위. 딱 닿는 닿는 부위. 여기? 손금 있는 데 부위 있죠? 예, 예, 예. 제가 예. 한번 찍어볼게요. 소부혈. 자, 이렇게 손을 가볍게 쥐고 그다음에 여기를 딱 요 부위. 아. 자,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여기가 아픈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쌓인 게 맞는 분들이 여기 아파요. 아. 손가락이 짧은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 닿는데? 네, 안다요. 위치가 좀 다를 보도록 수는 해보. 있죠. 손가락이 안 닿는 잠깐만. 분은 어디냐면요. 여기가 그런 분도 아파. 간혹 있어요. 손금. 요 손금 있잖아요, 손금. 손금 없는 분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요 닿는 부위, 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요 사이. 왜 안다? 여기 이해하시면 돼요. 아. 그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사이하고 손금 닿는 요 부위. 예, 예. 여기를 눌러주시면. 네. 그래서 열받고 분나고 화날 때 숨을 크게 내리시면서 다추시면서 하면서 여기를 눌러주셔서 빨리 내 평상심을 맞으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손가락 지압법을 요점 정리를 잘 어우. 해주셨어요. 교수님 이렇게 전신의 흐름을 돕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여기만 있는 것이나 우리 몸을 전발 두들겨주는 게 그게 바로 박타방송공이라는 게 저 있어요. 배워보고 싶어요. 네, 오십시오. 예, 예. 네, 아, 이게- 박타방송공. 네. 빨리 손 들었다. 네. 네. 박타라는 것만은 손바닥으로 때린다는 거고요. 예, 예. 방송공이라면 방송국이 아니라 방송이라는 건 이게 네, 네. 이완시켜준다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를 버리고 기공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하느냐? 손바닥을 가지고 두들기는 거예요. 아. 해가 제일 먼저 가슴으로부터 시작해서 손 앞쪽으로 가고 엄지손 쪽으로 여기를 두들겨 주세요. 한번 세 개 손바닥으로 세 개 두들겨 주세요. 먼지가 날 정도로 두들겨 주고 그다음에 등을 한번 찢고 그다음에 돌리고 뒤쪽으로 갔다가 반대편 이거 좀 세게 해 주세요. 그리고 손 찢고 등하고 그다음에 가슴 앞쪽에 쭉 두들겨 주고 뒤로 갈 때는요. 뒤쪽으로 아, 뒤쪽으로 갔다가 예. 들어올 때는 안쪽으로. 안쪽으로. 네. 야, 은근히 3세번을 해야 돼요. 시원하네요. 자, 다시 한번. 또 손 뜯고 올리고 네, 반대편 가서 손 찢고 올리고 가슴 앞쪽에 갔다가. 그리고 뒤쪽으로 갔다가 다시 앞쪽으로 마지막 한 번. 자, 다시 한 번요. 교수님 그거 이해 아니 남이 이렇게 때려주면 안 돼요. 남이. 더 시원할 것 감정이 같은데. 실렸어. 감정이 실렸어. 감정이 실리면 안 돼요. 아, 네. 아, 이게 나쁜 마지막 기운이 한 번 더. 자, 전달되는. 반대편. 네. 자, 올라가시고 그다음에 앞쪽에 그다음에 안쪽으로 갔다가 다시 안쪽으로 올라오시고. 어떠세요? 시원하죠? 시원하네요. 시원해요. 네. 네. 아침에 이렇게 딱 해서 릴렉스네. 하면 완전히 이완해져요. 네. 아유 최시중 씨 애쓰셨습니다. 네. 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 시원하네요. 그러니까요. 자, 네. 그러면 이렇게 운동을 하고 하면 그다음에 아침에 이렇게 박타방송도 하고 그러면 이제 밥 먹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게 하나가 바로 고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고치법을 아실 거예요. 예전에 그 장수 비결 중에 하나 어른들이 많이 썼는데 고치라는 건 치아를 두들기는 거예요. 9번. 자, 한번 해볼까요? 소리 날 정도로. 아랫니 윗니를 네. 부딪히면서. 부딪히는 거. 부딪히면 뭐가 나요? 침이 나와요. 침이 나오죠. 진짜. 침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아.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이렇게 두들겨주기도 해요. 어금니 쪽은. 네, 이게 바로 이제 고치법이라는 거. 아. 딱딱딱딱 소리가 나게. 그래서 이 음식을 씹는 틀니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치매 발생률이 확 틀려져요. 아, 그래요. 이거를 씹으면 씹을수록 뇌혈류가 좋아지거든요. 이 턱관절의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침을 나오게 되면은 우리 몸에 효소들이 있고 중요한 건 뭐냐 소화 효소도 있지만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 음식물을 버무리는 역할을 해요. 어르신들이 입이 마르니까 야 이렇게 입이 까칠까칠하냐 밥맛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침이 안 생겼어요. 아, 입이 마를 때도 이렇게 그렇죠. 두드려주면 좋겠네요. 입이 마르게 때 두들 고치법 아니면 이렇게. 어우, 여기 침이 그냥 한가득 고여요. 이렇게 해서 그냥 뱉으시면 안 돼. 네. 꿀꺽 치아를 한번 씻어주고 꿀꺽 삼키는 거야. 우리가 침을 딱 뱉으면서 에 들어 이러잖아요. 들어올 게 뭐 있어? 방금 전까지 자기 입에 있던 거.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두드리고 나서는 우리가 뭘 먹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중요한 게 먹는 거예요. 뭘 먹느냐. 그래서 한방에는 예전에 뭐 오색 건강법이 있어요.
5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 네. 거죠. 간신, 비패신, 오장이 있듯이 5가지 색깔이에요. 먼저 녹색, 그죠? 간을 좋게 해주고 붉은색은 심장, 노란색은 소화기 계통, 흰색은 부위별로. 호흡기, 검은색은 신장, 스태미나를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녹색을 보면 먼저 간을 좋게 해줘요. 간의 기능을 좋게 해주고 해독 작용을 해주고 자연 치료가 좁아지거든요. 자, 뭐가 있을까요? 녹색 채소, 양배추, 시금치. 오이. 여기 나와 있네요. 네, 오이. 네. 좋은 건 뭐냐면 브로콜리 좋아요. 아, 브로콜리. 모양이 뇌 모양처럼 생겼죠. 그렇죠, 그렇죠. 치매 예방에 상당히 좋아요. 브로콜리는 어떻게 먹는 게 좋아요? 삶아서. 네, 네. 데쳐서 아프리카 가면 제일 높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추장. 예. 추장, 추장보다 높은 사람? 고추장. 네. 고추장보다 높은 사람? 고추장, 초고추장. 초고추장, 브로콜리 초고추장 먹어요. 그렇구나. 아, 교수님. 그다음에 네. 적색, 붉은색. 붉은색은 무슨 색깔이요? 피 색깔. 예, 예.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줘요. 석류, 예, 석류 같은 거. 토마토. 그리고 요 적색 식품 중에서 좋은 게 토마토예요. 토마토. 자, 토마토 한번 반으로 딱 잘라봐요. 예. 네. 모형 심장 잘라놓은 거예요. 그렇다, 그렇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요 토마토가 남성들한테는 전립선에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토마토 한 잔 주스를 만지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전립선도 좋아져. 그 다음에 황색 식품, 누런 거 있죠. 예, 예. 이거는 뭐냐면 면역력을 좋게 해줘요. 예. 뭐 고구마, 감자, 감자. 예, 소화기 계통 좋아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흰색 식품, 그죠? 이거는 폐 기능을 좋아해줘요. 예. 도라지. 우리 기침 가래날 때 도라지 끓여 먹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르신들은 뭐예요? 배즙 배즙. 네. 같은 거 좋은 게 또 마늘이에요. 아, 마늘이 항산화 작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마늘.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도 바람을 피길래 남편을 저 북극으로 내보냈대. 네. 그 1년 후에 가보니까 남편이 곰 앞에서 마늘을 먹이고 있대요. 마늘이 그만큼 좋은 거예요. 자, 웃자고 하신 얘기입니다. 네. 자, 검은색 식품. 이 스태미나를 좋게 하는 거예요. 검은 콩, 검은 깨, 검은 쌀. 예, 예, 예. 검은 쌀 많이 드셨잖아요. 네. 근데 요 검은 쌀만 또 많이 드시게 되면요. 몸에 돌이 생겨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다니는 것도 적당히. 힘든데. 그죠? 돌까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뭐든지 근데 이게 적당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요거를 골고루 먹으라는 거. 하루에 예, 예, 예. 5가지 색깔의 채소나 야채나 과일을 골고루 빼먹지 않고 드시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습관병, 중풍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생활습관병을 30% 이상 줄인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거를 5-a-day라고 이야기해요. 5-a-day는 뭐냐면 5-a-day 이렇게 하루에 5가지 색깔을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옛날부터 5색 색깔이 이미 있었거든요. 네. 그럼요. 그 사람들이 따라다가 아주 그냥 그러네요. 로얄티도 안 받고 이렇게. 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생활 습관이 참 중요하군요. 중요하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생활 습관이에요. 예, 예. 하늘의 때와 그다음에 땅에 있는 것들을 잘 이용을 하고 사실은 중요한 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네. 이 스트레스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을 늙게 하는 4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말 안 듣는 배우자, 아, 네. 말 안 듣는 자식. 결국 원수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집안에 있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이런 얘기를 어머니들이 좋아하세요. 그다음에 뭐냐면 분노하는 거, 화나는 거. 아, 그렇죠. 그다음에 근심 걱정하는 거. 근심 걱정. 그죠? 분노하면 맥이 막 빨라져요. 예, 예. 분노라는 한자를 보면요. 사실은 이 날짜를 보면 이게 마음이고 노는 노비가 된다는 네, 거예요. 네, 네. 내가 화나면 다른 사람이 내가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은 예전에 보면 참어 참지 말고 해 이렇게 하지만 참으면 딴 사람은 좋아도 내가 병들어. 예, 예. 스트레스는 그때마다 잘 붙어주고 그럴 때마다 소부혈 눌러주시고 예. 그러면 나 하나 건강하면 나만 건강하니까 자연이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침구과 김영석 교수님께서 중풍 예방법에 대한 강의해 주셨습니다. 네. 어유 오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소불을 누르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박수 이 이렇게 치죠. 세 분도 오늘 강연 듣고 아마 한결 건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도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환자들 잘 치료해 주시기를 저희가 큰 박수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